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아쉬운 말을 해야 할까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서늘한 순간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노년의 가난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데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설명하고 허락받아야 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나고 병원에서 예상보다 큰 검사비를 말하고 오래된 보일러가 한겨울에 멈췄을 때 사람의 마음은 돈보다 먼저 작아집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돈을 잃기 전에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와 품위를 먼저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그리고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의 밤이 한자리에서 조용히 만나는 것도 참 따뜻한 일입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식이 잘 되면 노후도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형편이 넉넉하고 부모를 살뜰히 챙기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그 말이 절반만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착해도 자식에게는 자식의 살림이 있고 갚아야 할 대출이 있고 키워야 할 아이가 있고 겉으로 말하지 못하는 부부 사이의 사정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부탁하지 못합니다. 한번 전화를 걸었다가도 목소리가 바빠 보이면 아니다. 그냥 생각나서 했다 라고 말을 돌립니다. 병원 접수대 앞에서 비용을 듣고도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식에게 전화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검사를 미루기도 합니다. 그때 생기는 상처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서러움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필요한 것이 생겼는데도 다른 사람의 사정을 먼저 살펴야 하고 아픈데도 민폐가 될까 참아야 하고 작은 지출 하나에도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감정입니다. 젊을 때는 부탁을 해도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하면 되고 다음 달 월급에서 메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한 번 손을 벌린 뒤 그것을 되돌려줄 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10만 원, 같은 100만 원이라도 마음에 남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어느 저녁 아들이 봉투를 내밀며 엄마 필요한데 쓰세요 라고 말합니다. 고맙고 든든하면서도 이상하게 목이 메입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무심코 이번 다른 지출이 좀 많네요 라고 말한 것을 우연히 듣는 순간 그 봉투는 더 이상 따뜻한 돈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누구도 직접 눈치를 준 것은 아닌데 부모는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가 괜찮은 줄 알고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더 숨깁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멀어집니다. 사람의 관계는 큰 사건보다 반복되는 작은 부담에서 변합니다. 처음에는 자식도 기꺼이 돕습니다. 하지만 부탁이 반복되면 도움은 어느 순간 책임처럼 느껴지고 책임은 피로가 되며 피로는 말투와 표정에 묻어납니다. 부모는 그 미세한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챕니다. 전화가 짧아졌는지, 대답이 늦어졌는지, 예전과 달리 한숨이 섞였는지 마음속으로
헤아립니다. 돈을 받았지만 평안을 잃고 도움을 얻었지만 말할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돈은 갚지 못하는 돈이 아니라 받은 뒤 계속 눈치를 보게 만드는 돈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통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과의 관계를 돈의 문제에서 지켜내는 울타리입니다. 내가 병원에 갈 때 스스로 결제할 수 있고, 갑자기 필요한 물건을 내 판단으로 살 수 있고, 누군가에게 사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힘을 줍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은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일상의 작은 결정만큼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노후 준비를 뒤로 미룹니다. 자식의 전셋돈을 보태고 결혼 비용을 대고 손주 학원비까지 챙기면서 내가 늙으면 자식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은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무거운 약속이 됩니다. 자식은 받은 만큼 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부모는 해준 만큼 돌봄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는 말하지 않아도 표정에 남, 자식은 그 표정을 빛처럼 느낍니다. 결국 돈을 많이 주고도 존중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도 됩니다.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 오래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내 몫의 안전을 먼저 남겨두라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줄 돈을 아끼는 것이 인색함이 아니라 훗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책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통장을 지키면 자식도 부모를 덜 걱정하고 부모도 자식 앞에서 불필요하게 작아지지 않습니다. 서로 돕더라도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선택으로 남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노후를 지키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늦게라도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더 받을지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디까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노년의 평안은 자식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느냐보다 자식이 오지 않는 날에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자기 몫의 안전을 남겨두겠다고 마음먹으면 곧 하나의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는 집도 다르고 받는 연금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니 누구에게나 똑같은 답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이 있고 큰 빚이 없으며 매달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임대 수입처럼 최소한의 생활비가 꾸준히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통장에 3천만 원 정도를 따로 남겨두는 것이 현실적인 안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평생을 모두 책임지는 재산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일 앞에서 자식에게 바로 전화를 걸지 않게 해주는 시간의 돈입니다. 오래 살아보면 돈의 크기보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통장에 큰 돈이 있어도 매달 생활비가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면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큰 돈은 없어도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면 생활의 리듬을 세울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얼마이고 식비가 얼마이며 병원과 약값에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난해서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나 빠져나갈지 알 수 없을 때 더 크게 흔들립니다. 아침에 연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확인하고 관리비를 내고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만 장을 보는 일은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 노년에는 큰 평안이 됩니다. 누구에게 돈을 부탁하지 않아도 이번 달을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통장 잔고가 조금 더 많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병원 예약을 잡을 때마다 잔고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돈은 있는데도 쓰지 못하고 필요한 것을 미루면서도 늘 부족한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이런 조건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매달 기본 생활비가 들어오고 주거비 부담이 크지 않으며 고금리 빚이 없을 때 비로소 이 돈은 버팀목이 됩니다. 생활비까지 전부 이 돈에서 꺼내 써야 한다면 3천만 원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매달 100만 원씩만 써도 오래 버티기 어렵고 병원비나 수리비가 한 번 겹치면 마음은 금세 조급해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그 돈을 일상생활비와 분리해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에게 집을 사주느라 예금을 거의 다 내어주고도 나는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나 치아 치료비로 목돈이 필요하고 세탁기가 고장나고 오래된 집에 누수가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금은 매달 생활을 이어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한 번에 들어가는 큰 지출까지 감당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때 자식에게 다시 손을 내밀면 부모도 민망하고 자식도 난처해집니다. 이미 큰 돈을 받았던 자식은 속으로 그때 조금 남겨두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부모는 너희를 위해 다 썼는데 라는 서운함을 품게 됩니다. 여기서 관계에 오래된 진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사랑으로 준 돈은 시간이 지나면 준 사람에게는 희생으로 남고 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끝난 도움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내어준 액수를 오래 기억하지만 자식은 그 돈을 집값이나 생활비 속에 섞어버립니다. 밖에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받은 고마움은 일상 속에서 희미해지고 새로 생긴 부담은 훨씬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노후 자금까지 내어주면 처음에는 사랑을 얻는 듯하지만 나중에는 서운함과 기대만 커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남겨둔 3천만 원은 자식이 급하다고 해도 전부 내어주지 않고 이 돈은 내가 아플 때와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쓰려고 남겨둔 돈이다 라고 차분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부모가 자식 힘들 때 도와줘야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릴 때 기억해야 합니다. 노후의 돈은 남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보관하는 생활의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모임에서 누군가가 3천만 원 가지고 무슨 노후를 보내느냐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1억이 필요하다고 하고 누구는 10억이 있어도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남의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충분했던 돈도 초라해 보입니다. 노년의 안정은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월 지출과 들어오는 돈을 정확히 알고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옵니다. 3천만 원은 풍족함을 보장하는 돈이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고 자녀와 손주에게 계속 용돈을 주고 큰 병원비까지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달 기본 생활비가 확보된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지출을 몇 차례 견디고 자식의 형편을 살피지 않은 채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으로 무엇을 더 누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부탁하지 않아도 되느냐입니다. 이제부터는 통장 잔고만 보며 막연히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과 반드시 나가는 돈을 먼저 적어 보아야 합니다. 그 차이가 크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족한 금액이 계속 생긴다면 3천만 원을 지키기 전에 생활 구조부터 줄여야 합니다. 충분함은 남이 정해주는 숫자가 아니라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선을 스스로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조건을 정확히 바라볼 때 3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라 자식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지켜주는 단단한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평소가 아니라 예고 없이 일이 닥쳤을 때입니다. 사람은 대개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계산합니다. 관리비와 식비, 약값과 교통비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흔드는 돈은 늘 계산표 밖에서 찾아옵니다. 멀쩡하던 치아가 갑자기 아프고 보일러가 가장 추운 날 멈추며 병원에서는 정확히 보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앞에서 통장에 남겨둔 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움직이지 않는 숫자처럼 보여도 위기의 순간에는 내 판단을 남의 허락에서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아침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권합니다. 접수대에서 비용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자식 얼굴이 떠오릅니다. 전화하면 당장 달려올 것 같지만 지난주에 손주 학원비가 많이 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검사를 미뤘다는 두려움과 자식에게 말하지 못했다는 외로움이 함께 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통장에서 그 비용을 낼 수 있다면 자식에게는 검사가 끝난 뒤 차분히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병이고 같은 검사인데도 부모의 말투와 자식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노년에는 돈이 많아서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급한 순간에도 선택을 미루지 않아도 될 때 사람이 덜 작아집니다. 갑작스러운 지출 앞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 기대며 사는 존재입니다. 다만 도움을 청하는 것과 도움 없이는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관계 안의 따뜻함이지만 후자는 관계의 힘을 한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집이 오래되면 작은 고장은 쉬지 않고 생깁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냉장고 소리가 커지고 장마철에는 벽 한쪽이 눅눅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쓰지 뭐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작은 불편을 오래 참다 보면 생활 전체가 초라해집니다. 세탁기가 고장 났는데 자식에게 말하기 미안해 손빨래를 하고 안경이 맞지 않는데도 새로 맞추지 않고 통증이 있어도 파스만 붙이며 버팁니다. 아무도 부모에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부모는 스스로를 뒤로 미룹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마음이 어느새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습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 마음에 묘한 진실이 있습니다. 한두 번 참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도 그 사람이
괜찮은 줄 압니다. 부모가 늘 나는 됐다고 말하면 자식은 정말 괜찮다고 믿습니다. 부모는 속으로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자식은 말하지 않은 사정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지면 부모는 내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아끼고 살았는지 아느냐고 말하고, 자식은 말을 했어야 알지 라고 대답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미 마음에는 깊은 골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상금은 단순히 사고를 막는 돈이 아닙니다. 서운함이 쌓이는 것을 막는 돈이기도 합니다. 내 필요를 내가 감당하면 자식에게 생색낼 이유도 줄어들고 자식의 반응을 시험할 일도 줄어듭니다. 부모는 도움받지 않았다는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고, 자식도 갑작스러운 부담 때문에 죄책감이나 짜증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돈 하나가 관계를 좋게 만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준비되지 않은 돈 문제는 좋은 관계도 쉽게 거칠게 만듭니다. 물론 통장에 돈을 남겨두었다고 해서 모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수술이나 장기간의 간병처럼 3천만 원을 넘어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을 만능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충격을 견디는 완충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한 마음으로 집을 급히 처분하거나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거나 자식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기 전에 숨을 고를 시간을 벌어주는 돈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없을 때 가장 나쁜 결정을 내립니다. 조금의 여유가 있으면 알아보고 비교하고, 가족과도 감정이 아닌 현실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묻더라도 부모가 걱정시키기 싫어서 숨겼다고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처리했고 함께 상의할 일이 생겨서 말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에는 의존도 없고 고집도 없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몫은 감당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가족과 연결되는 성숙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일을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위기는 준비한 힘으로 넘기고 큰 위기는 차분히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자식과의 대화도 달라집니다. 돈을 보내달라는 다급한 전화보다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이렇다는 침착한 말이 먼저 나옵니다. 자식은 부모를 무조건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어른으로 바라봅니다. 존중은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에 자기 몫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보며 조금씩 쌓입니다. 그러므로 비상금은 평소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이나 선물, 자녀, 지원처럼 미룰 수 있는 일에 쓰기 시작하면 정말 필요한 순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통장에 이름을 붙여도 좋습니다. 병원과 집,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을 위한 돈이라고 정해두면 마음이 흔들릴 때 한 번 더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지키는 일은 욕심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돌보는 약속입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 밖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모든 예기치 않은 일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과 준비되지 않은 통장이 함께 흔들릴 때 사람이 더 크게 무너집니다. 조금이라도 대비해 둔 사람은 같은 일을 겪고도 덜 서두르고 덜 원망하며 덜 비굴해집니다. 그리고 그 차분함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품위입니다. 그 차분함이 오래 유지되려면 돈을 단순히 쓰는 도구로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노년의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생활비를 대신 내주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선택권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무엇을 살 수 있느냐보다 무엇을 거절할 수 있느냐, 어디에 머물 것이냐보다 어디에서 물러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때가 바로 후반부 인생입니다. 젊을 때는 불편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었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거리를 두어도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익숙한 곳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돈이 부족하면 불편한 관계에서도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자식이 함께 살자고 권하는데 마음은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따뜻한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면 생활에 작은 차이가 쌓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냉장고에 넣어두는 음식도 다르고, 손주가 공부할 때 텔레비전을 켜는 일조차 눈치가 됩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오시죠 라고 말했을 뿐인데도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내 집이 아닌 곳에서는 사소한 부탁도 지시처럼 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돌아갈 작은 집과 몇 달을 버틸 돈이 있다면 사람은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맙지만 나는 아직 내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전혀 없고 머물 곳도 없다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아야 합니다. 참는 시간이 길어지면 고마움은 줄고 서운함은 커집니다. 자식은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왜 늘 불만이실까라고 생각하고, 부모는 내가 이 집에서 손님보다 못하다고 느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려 한 것은 아니지만 선택권이 없는 관계는 작은 불편도 모욕처럼 만들기 쉽습니다. 돈이 주는 힘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높여주지 않지만 싫은 상황에 계속 머물지 않게 해줍니다. 가까운 사람이 자꾸 무리한 부탁을 해도 이번에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고, 자식이 노후 자금을 빌려달라고 해도 내 생활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매번 큰 돈을 내는 분위기가 생겨도 체면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조용히 빠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감당할 최소한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입니다. 사람은 돈이 부족할수록 관계에서 더 많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 이번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지, 왜 자식 집에 더 머물기 어려운지, 왜 그 모임에 나가지 않는지 길게 해명합니다. 그러나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그것을 협상의 여지로 받아들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해요. 이런 말이 이어지면 마음은 흔들립니다. 결국 싫다고 느끼면서도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상대보다 자신에게 더 화가 납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왜 나는 또 거절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한 번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뜻보다 남의 기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감정이 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고생은 견딜 수 있지만 선택권 없이 떠밀린 고생에는 깊은 원망을 품습니다. 그 원망은 결국 자식에게 향하기도 하고 며느리나 사위에게 향하기도 하며, 때로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과거의 자신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경제적 준비는 단순한 소비 계획이 아닙니다. 훗날 불필요한 원망을 만들지 않기 위한 감정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아파트 계약금을
보태달라는 말을 듣고 통장을 열어봅니다. 줄 수는 있지만 주고 나면 자신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식은 나중에 우리가 다 책임질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닐 리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진심이 10년 뒤의 형편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도 직장이 변하고 배우자의 생각이 변하고 건강과 자녀의 상황이 변합니다. 약속은 그대로인데 감당할 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살아본 사람은 그래서 말보다 구조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나누되 노후의 안전은 약속이 아니라 준비로 지켜야 합니다. 통장에 남겨둔 돈은 자식을 믿지 못해서 쥐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서로의 관계를 더 오래 지키기 위해 남겨두는 돈입니다. 내가 내 생활을 책임질 수 있으면 자식의 말에 무조건 따르지 않아도 되고 자식도 부모의 생계를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그때 만남은 의무가 아니라 반가움이 되고 도움은 책임이 아니라 호의가 됩니다. 돈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생기는 강요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지출을 할 때 이 돈으로 무엇을 얻는가만 보지 말고 이 돈을 쓰고 나면 어떤 선택권을 잃는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큰 돈을 내어주기 전, 지금의 집을 정리하기 전, 누군가와 살림을 합치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갈 길이 남아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노년에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만큼 물러날 수 있는 여지도 중요합니다. 경계는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니라 관계가 너무 가까워져 서로를 해치지 않게 하는 거리입니다. 돈을 지킨다는 말이 차갑게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사람도 선을 가질 수 있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도 자신의 생활을 먼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 내어주지 않아도 사랑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부모는 서운함을 덜 쌓고 덜 간섭하며 더 편안한 얼굴로 자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품위는 많이 베푸는 데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고맙다고 말하고 어려울 때 어렵다고 말하며 내키지 않을 때는 조용히 거절할 수 있는 힘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통장 속의 돈은 아직 쓰지 않은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말에 무게를 더해주는 침착함이고 불편한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게 해주는 여백이며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내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마지막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지키는 사람은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따뜻하게 이어갑니다. 그 마지막 자유를 오래 지키려면 많이 모으는 일만큼 적게 흔들리는 생활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노후에는 큰 돈이 있어야만 평안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생활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꼭 필요한 지출만이 아닙니다. 남에게 뒤처져 보이지 않으려는 마음, 자식에게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오랜 모임에서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 통장에서 더 많은 돈을 빼갑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보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걱정하며 더 많은 돈을 씁니다. 노년의 지출이 생각보다 단순해지는 순간은 물건을 줄였을 때가 아니라 남의 시선을 생활비에서 빼냈을 때입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를 앞에 두면 누군가 먼저 카드를 꺼냅니다. 지난번에 얻어먹었다는 생각이 나고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이번에는 내가 내겠다고 나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괜히 큰 돈을 썼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음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손주가 찾아오면 용돈을 조금만 줘도 되는데 다른 조부모보다 적게 주는 것 같아
봉투에 돈을 더 넣습니다. 자식이 좋은 옷을 사입으라고 말하면 입을 일이 많지 않아도 체면 때문에 비싼 옷을 고릅니다. 하나씩 보면 큰 낭비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런 지출이 반복되면 정작 병원비와 생활비에 쓸 돈이 줄어듭니다. 사람은 필요한 것을 사지 못했을 때보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쓴 돈을 후회할 때 더 깊이 자책합니다. 집에 돌아와 영수증을 바라보며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지만 다음에는 다르게 행동할 자신이 없습니다. 돈을 아끼면 인색하다는 말을 들을까 두렵고 형편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 다 마음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장은 줄어드는데 생활 수준은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결국 돈이 부족해지면 자식에게 도움을 청하면서도 그동안 체면 때문에 쓴 돈은 말하지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왜 준비하지 않았는지 답답해하고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사정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진실이 있습니다. 체면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용을 내며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식사비를 누가 냈는지 생각보다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잠깐 고마워하고 집에 돌아가면 각자의 걱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돈을 쓴 사람만 그 지출을 오래 기억합니다. 남의 기억에는 하루도 남지 않을 일을 위해 내 노후에 한 달을 내어주는 셈입니다. 체면은 잠깐이지만 줄어든 잔고가 주는 불안은 밤마다 다시 찾아옵니다. 노년의 생활은 본래 복잡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지낼 집이 있고 몸에 맞는 음식을 먹고 필요한 약을 사고 가끔 가까운 사람을 만나며 무리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으면 됩니다. 매일 새 옷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넓은 집의 모든 방을 사용할 일도 많지 않습니다. 비싼 식사가 반드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에서 제철 채소를 사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걷고 오래된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비싼 것보다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어느 아침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지 않고 남은 반찬이 가득합니다. 할인한다는 말에 많이 샀고 자식들이 올지 몰라 넉넉히 준비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상한 음식을 버리며 돈보다 마음이 더 허전해집니다. 이런 작은 장면이 반복되면 사람은 필요한 양보다 기대를 위해 소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 올지 모른다는 기대,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은 마음, 집이 초라해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실제 생활보다 더 큰 지출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생활을 줄인다는 것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것을 덜어내고 중요한 것에 돈을 남기는 일입니다. 식비를 무조건 줄여 몸을 상하게 하고 추운 집에서 난방비를 아끼며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더 큰 지출을 불러오는 무리한 참음입니다. 줄여야 할 것은 건강과 안전이 아니라 체면과 습관입니다. 먹지 않는 음식, 입지 않는 옷, 자주 만나지도 않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지출, 자식의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 건네는 지나친 돈부터 줄여야 합니다. 노년의 돈은 많은 곳에 얇게 뿌리는 것보다 중요한 곳에 두텁게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병원과 약, 안전한 주거, 몸에 맞는 식사, 가끔 마음을 환하게 해주는 작은 즐거움에는 아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여행, 부담스러운 경조사비,
필요 이상으로 큰 선물,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는 차분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형편에 맞게 하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설명을 길게 할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상대도 설득하려 듭니다. 담담하게 정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조용한 절약입니다. 처음에는 주변 반응이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모임에 덜 나가고 선물의 크기가 줄고 식사비를 각자 내자고 말하면 누군가는 달라졌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곧 새로운 기준에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늘 무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형편이 무너져 도움을 청할 때 관계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지금 조금 덜 베풀고 조금 덜 보여주는 것이 나중에 큰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더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생활비를 단순하게 만들면 마음도 단순해집니다. 이번 달에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매번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남의 생활과 내 생활을 비교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돈을 덜 쓰는 것보다 중요한 변화는 돈을 쓰고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적은 돈도 오래 머물고 작은 일상도 초라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충분한 노후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없어도 되는 것을 알아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에는 망설이지 않는 삶입니다. 체면을 조금 내려놓으면 통장은 더 오래 버티고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남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쪽을 선택할 때 적은 돈은 더 이상 부족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속도에 맞게 하루를 이어가고 누구에게도 과장하지 않으며 조용히 삶의 중심을 지켜주는 충분한 돈이 됩니다. 그렇게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고도 마음이 계속 불편하다면 돈의 액수보다 돈을 둘러싼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돈은 도움처럼 들어오지만 오래 머물면 기대와 계산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병원비가 조금 부족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생활비가 모자란 달에 자식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자식도 처음에는 기꺼이 돕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되면 돈을 주고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서로 다른 장부가 생깁니다. 부모는 미안함과 서운함을 함께 적고 자식은 책임과 부담을 함께 적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돈을 보내며 이번 달까지만 제가 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현실적인 설명일 뿐인데도 부모의 귀에는 선을 긋는 말처럼 들립니다. 부모는 내가 너 키울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속으로 생각. 반대로 자식은 부모가 고맙다는 말보다 부족하다는 말을 먼저 꺼낼 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누구도 사랑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돈이 대화의 중심에 놓이면 고마움보다 부족함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한 번의 큰 갈등보다 이런 작은 어긋남 속에서 서서히 식어갑니다. 사람은 계속 도움을 받으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습니다. 고맙지만 작아지고 의지하면서도 간섭받기 싫어집니다. 자식이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지출을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왜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그 보험은 꼭 필요한가요? 그 모임은 조금 줄이시면 안 돼요. 자식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돈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것 같은 서늘함을 느낍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정하던 일을 오늘부터는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쌓이면 부모는 두 가지 길로 갑니다. 하나는 더 많이 숨기는 길입니다. 자식이 걱정할까봐 혹은 잔소리를 들을까봐 지출을 감추고 병원비도 줄여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더 많이 요구하는 길입니다. 어차피 네가 책임질 거면 제대로 해라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 길 모두 관계를 지치게 합니다. 숨기면 신뢰가 무너지고 요구하면 정의 의무로 변합니다. 사랑은 자발적일 때 따뜻하지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책임이 되는 순간 무거워집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생활비 이야기를 꺼냅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더 많이 냈다고 생각하고 작은 딸은 병원에 자주 모시고 간 일을 떠올립니다. 부모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말끝이 조금씩 날카로워집니다. 이번엔 누가 할 거야? 라는 짧은 문장이 오가는 순간 부모는 자신이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분담해야 할 부담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그날의 음식보다 그 문장만 오래 남습니다. 돈을 받았지만 마음은 더 가난해지는 순간입니다. 부모도 상처를 받으면 과거의 희생을 꺼내기 쉽습니다. 내가 너희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집 살 때 내가 얼마를 보태줬는지 잊었느냐. 그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랑을 오늘의 청구서로 바꾸는 순간 자식은 고마움보다 압박을 느낍니다. 부모는 인정받고 싶어 말했지만 자식은 빚을 독촉받는 기분이 듭니다.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베푼 것을 자주 말하기 시작하면 그 베풀매 온기는 줄고 무게만 남습니다. 돈 때문에 존중이 약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쪽이 계속 주고 다른 쪽이 계속 받으면 관계의 균형이 기울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결정권을 갖고 싶어지고 받는 사람은 간섭을 모욕처럼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이 있어도 사람 마음의 작동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할수록 부모는 더 많은 눈치를 보고 자식은 더 많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판단이 반복되면 부모는 어른으로 존중받기보다 관리해야 할 사람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통장을 지킨다는 것은 자식에게서 멀어지려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관계의 앞자리에 나오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만나면 생활비부터 말하는 대신 건강과 일상, 손주의 이야기와 서로의 안부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준비입니다. 자식이 도와주겠다고 해도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필요한 범위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병원비는 도움을 받겠다. 하지만 평소 생활비는 내가 감당하겠다는 식으로 경계를 세우면 도움은 의존이 아니라 협력이 됩니다. 도움을 받을 때도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미안함 때문에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거나 반대로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어디에 썼는지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가 책임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느낍니다. 존중은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도 자신의 몫을 놓지 않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자식과 돈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을 섞어 시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는 형보다 나를 덜 생각한다거나 내가 아프면 그때 후회할 것이다.
같은 말은 잠시 돈을 얻을 수 있어도 관계에는 오래 남는 상처를 만듭니다. 필요한 액수와 이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차분히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덜 호소하고 더 정확하게 말할수록 부모의 말에는 무게가 생깁니다. 자식과 오래 따뜻하게 지내고 싶다면 사랑과 생계를 한 묶음으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돈을 보내지 않는 달에도 서운함이 쌓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건네는 도움을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빠진 자리에 비로소 안부가 들어오고 계산이 줄어든 자리에 존중이 돌아옵니다. 노년의 독립은 혼자 버티는 고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돈의 책임에서 조금 놓아주는 성숙함입니다. 그 성숙함을 지키려 해도 마음 한쪽에는 또 다른 불안이 남습니다. 3천만 원이면 정말 괜찮은지, 5천만 원은 있어야 하지 않는지,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는 잠시 안심했다가도 누군가 노후에는 몇 억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다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사람도 있지만 충분한 기준을 정하지 못해 평생 불안한 사람도 많습니다. 끝을 정하지 않은 저축은 안전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다가오지 않은 불행을 매일 미리 살아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 요즘은 요양원에 들어가도 돈이 많이 든다더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병원비 생각하면 1억도 적다고 덧붙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든든해 보였던 통장이 갑자기 초라해집니다. 잠자리에 누워 계산기를 켜고 앞으로 살 날과 생활비를 곱해봅니다. 계산할수록 답은 선명해지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만 커집니다. 사람의 불안은 숫자가 부족할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미래를 한 번에 책임지려 할 때 더 커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모든 위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큰 병이 올 수도 있고 예상보다 오래 살 수도 있으며 물가가 오르고 집에 큰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을 돈으로 완벽히 막으려 한다면 충분한 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억을 모으면 2억이 있어야 할 것 같고 2억을 모으면 자녀에게 남겨줄 돈까지 걱정하게 됩니다. 불안은 채워지는 그릇이 아니라 기준이 없으면 계속 커지는 구멍과 같습니다. 돈을 더 넣는 것만으로는 그 구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래 살아보니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많은 돈보다 분명한 한계였습니다. 한 달에 내가 실제로 얼마를 쓰는지, 반드시 지켜야 할 비용은 무엇인지, 갑작스러운 일에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감당할지를 정해두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반대로 자신의 생활비도 모르면서 남들이 말하는 노후 자금만 따라가면 아무리 모아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남의 숫자는 남의 집과 건강, 남의 욕심을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내 삶에 그대로 가져오면 필요하지 않은 두려움까지 함께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분은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겨울밤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앉아 있으면서도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라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권해도 더 나빠질 때까지 미루고 먹고 싶은 과일 하나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돈을 모았지만 정작 자신의 오늘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킨 돈이 많아질수록 삶은 오히려 더 메말라갑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의 나를 지나치게 굶기는 것도 노후를 망치는 한 방식입니다. 돈은 쓰지 않기 위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
두려움 없이 쓰기 위해 모으는 것입니다. 몸을 지키는 치료비와 안전한 집을 위한 수리비, 외롭지 않게 사람을 만나는 작은 비용까지 모두 아껴버리면 통장만 남고 삶은 줄어듭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 필요한 지출까지 막는 순간 돈은 나를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가두는 주인이 됩니다. 노년에는 잔고를 지키는 일과 하루를 살아내는 일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마음 가는 대로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남겨두고 무엇을 위해 기꺼이 쓸 것인지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기본 생활을 유지하고 따로 남긴 돈은 건강과 주거, 예기치 못한 일에 사용한다는 원칙이 있으면 불필요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기준을 세운 뒤에는 다른 사람의 숫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 10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도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은 다릅니다. 넓은 집을 유지하고 자녀 지원을 계속하며 높은 소비 수준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돈과 생활을 단순하게 정리한 사람에게 필요한 돈은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가난해집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부족해 보이고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을 보면 잠시 안도하지만 그 평안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비교로 얻은 안심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순간 깨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평안은 남보다 많다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생활을 감당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일에도 잠시 버틸 수 있으며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데서 옵니다. 어느 저녁 통장 잔고를 보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숫자를 더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는지, 필요한 약을 샀는지, 머물 집이 안전한지, 다음 달에도 들어올 돈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편이 낫습니다. 그 기본이 지켜지고 있다면 이미 많은 부분이 준비된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모든 불행까지 책임지지 못한다고 해서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미래를 완벽히 준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내일을 맞을 힘을 남겨둘 수 있을 뿐입니다. 불안은 때로 돈을 모으게 하지만 지나친 불안은 사람을 인색하고 예민하게 만듭니다. 자식이 작은 부탁을 해도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처럼 느껴지고 친구의 평범한 소비 이야기도 자랑처럼 들립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돈은 남아도 사람이 떠납니다. 그래서 충분함을 안다는 것은 소비의 기준만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돈이 줄어드는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더 모아야 안심할까? 라는 질문 대신 어디까지 준비하면 나는 오늘을 편안히 살아도 되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에는 끝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생활비와 비상금의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면 스스로에게 그만 불안해도 된다고 허락해야 합니다. 충분함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충분함을 아는 사람이 더 편안합니다. 그는 돈을 붙잡고 밤마다 떨지 않으며 필요할 때 쓰고 멈춰야 할 때 멈춥니다. 남의 기준을 좇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마음의 한계를 정하면 3천만 원은 불안하게 줄어드는 돈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침착하게 건너가게 해주는 든든한 여백이 됩니다. 그 여백을 가진 사람은 남은 인생을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순서로 지킵니다.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도 무엇부터 쓰고
무엇만은 끝까지 남겨둘지 정하지 않으면 필요한 순간에 돈은 이미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렵다고 할 때마다 꺼내주고 손주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용돈을 더 주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다 보면 큰 돈도 조용히 줄어듭니다. 반대로 액수가 많지 않아도 건강과 주거, 예기치 못한 일에 먼저 자리를 내어주면 그 돈은 오래도록 삶을 받쳐줍니다. 노년의 통장은 많이 채우는 것보다 순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몸입니다. 병원비와 약값, 치아와 눈, 귀처럼 생활의 기본을 지키는 비용은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아픈데도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참는 것은 독립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방치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집입니다. 문이 잘 잠기고 겨울에 따뜻하며 넘어질 위험이 적고 물이 새지 않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집이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내 몸을 해치지 않을 만큼 안전해야 합니다. 건강과 주거가 흔들리면 그 뒤에 모든 돈은 더 빠르게 새어나갑니다. 그 다음에야 작은 즐거움이 옵니다. 가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가까운 곳으로 바람을 쐬러 가고 마음 맞는 사람과 차 한 잔을 나누는 데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을 아끼며 살았는데 노년까지 아무 기쁨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위해 그 돈을 지켰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즐거움이 외로움을 숨기기 위한 소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붙잡기 위해 계속 밥을 사고 사랑받기 위해 선물을 주고 자식의 방문을 기다리며 지나친 용돈을 건네는 순간 돈은 기쁨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가 됩니다. 어느 날 자식이 이번에만 조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통장을 열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돈을 주고 나서 내가 아프면 누구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지, 집에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돌려받지 못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답이 불편하다면 거절해도 됩니다. 미안하지만 이 돈은 내 병원비와 생활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 라고 담담하게 말하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전부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섭섭함을